동화 구연을 듣는 꿈꾸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이야기 진행자 조현미 곰디입니다. 잠을 자는 문어. 청취자 여러분, 3월 한 달 잘 마무리하셨나요? 4월의 시작, 이제 본격적인 봄을 알리는 듯 곳곳에 어여쁜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곰디님도 오며 가며 꽃 구경 좀 하셨나요? 저도 청산에는 네. 산수유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오며 가며 산수유 많이 봤었거든요. 옥천에 네네. 이렇게 길가에 산수유를 은근히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벚꽃 같은 경우는 어떤 SNS를 통해서 타 지역에서 네, 아직 옥천은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활짝 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 지역에서 보낸 게 올린 사진들 그렇죠. 보고 맞습니다. 빨리 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사시는데 근처나 네네. 좀 핀 모습을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제 한 그루씩 이렇게 가끔씩 보이고 네, 옥천은 네. 조금 더 있어야 할 다음 주 네, 개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여러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3월, 옥천 길가에는 산수유, 매화꽃들이 눈에 조금씩 피어나더니 목련이며 진달래,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벚꽃과 유채꽃이 만개하며 꽃 잔치가 열릴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꽃들에 취했다 깨는 사이 낮은 곳에는 작은 풀꽃들이 피어납니다. 꽃 따지며 냉이꽃, 제비꽃, 민들레. 저마다 수줍은 듯 야무진 얼굴로 누가 보건 말건 제 몫의 봄빛을 피워내고 있죠. 전 이러한 들꽃도 참 좋아하는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씀해주신 풀꽃들을 떠올리면 청산에서 한 어르신을 뵀었는데 네. 거의 구순이 되신 분이신데도 건강하셔서 네. 미나리를 따셨다고 오, 개울가 옆에 있는 네네네. 미나리를 한 움큼 따셔가지고 네네. 손질을 하면서 이제 삶아서 이제 무쳐 먹을 거라고 이렇게 맛있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풀꽃들 네네. 또 나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네네. 그런 것들이 피어나는 봄일 텐데요. 그런 풀꽃 중에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그리고 흔히 떠오르는 것이 민들레죠. 네, 맞습니다. 너무 흔해서 어쩌면 하찮게 여길 수도 있는 민들레일 텐데, 하지만 그 민들레라는 것이 더 꿋꿋한 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길가에서든지 아니면은 돌틈에 피어 있는 민들레를 혹시 청취자분들께서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학교 같은데 학교에 네네. 이렇게 좀 콘크리트로 된 학교에서 급식실을 가는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틈에 네네. 하나씩 피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길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꽃이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민들레의 특별하고 또 강한 삶과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바람을 피해 겨우내 잎을 땅에 납작 붙이고 있던 민들레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새 잎을 틔웁니다. 강한 뿌리로 버티고 노랗고 하얀 꽃도 피워내지요. 그런 작은 틈새에도 흙먼지가 조금만 쌓인 곳이라면 민들레는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아침이나 환한 날에는 꽃이 활짝 펴지만 저녁이 되거나 비가 오면 꽃잎을 꼭 다물고 있죠. 민들레 꽃은 수많은 작은 꽃과 열매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하나가 또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이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습이기도 네네. 하잖아요. 그렇게 민들레 씨가 날아가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하죠. 그렇게 어느 틈에 또 어딘가에서 또 초록색 그 노란색 잎과 꽃을 피워낼 씨앗을 맺어 바람에 헐렬 날려보내는 그런 민들레입니다. 네, 피디님이 설명해주신 민들레가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도 그려집니다. 오늘은 이 꿋꿋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민들레를 주제로 한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글 그림 박세연, 출판사 보랏빛소 어린이. 민들레 아기씨라는 그림책입니다. 민들레 아기씨는 엄마 품을 벗어나 자신의 꽃을 피우고자 하는 민들레 아기 홀씨의 이야기이자 국내 최초의 도자기 그림책입니다. 도자기 그림책이 흔치 않은가 보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만든 도자기, 또 흙의 느낌과 민들레의 조합은 그대로 자연과 잘 조화가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귀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의 겉표지를 보면 도자기로 만든 작은 인형들, 머리 위에 하얀 깃털에 매달려 어디론가 바람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형들이 바로 민들레 홀씨 아기들입니다. 이 귀여운 홀씨 아기들이 어디로 여행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표지를 넘기자마자 풀밭 위에 펼쳐진 노란 민들레가 별처럼 흩뿌려져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사실 민들레 한두 송이가 함께 피어 있는 것은 익숙한 풍경일 테지만 이렇게 민들레가 가득한 꽃밭은 또 처음이라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서 민들레의 아름다움을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반짝이는 봄날, 꽃대만 남은 엄마 민들레의 머리 위에는 보송보송 홀씨들이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홀씨 하나가 슬픈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엄마 민들레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들 속에는 엄마를 똑 닮은 예쁜 꽃이 들어있단다. 그러니까 어디 있더라도 늘 엄마랑 함께 하는 거야. 봄바람에 용감한 홀씨들은 하나 둘 떠나가고 어느새 가장 작은 아기씨만이 남아있습니다. 울상짓는 아기씨에게 엄마는 말합니다. 작으면 가벼워서 더 잘 날 수 있지. 네 날개를 한번 믿어보렴.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민들레 아기씨는 힘껏 뛰어올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날던 아기씨는 얼마 못 가 그만 끈적끈적한 거미줄에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너는 무슨 벌레지? 아기씨는 겁을 잔뜩 먹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민들레 씨앗이야. 어쩐지 맛없게 생겼더라니. 아기씨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떼어주지 않을래? 거미는 귀찮다고 투덜대면서도 아기씨를 거미줄에서 떼어주었습니다.
꽃을 피울 만한 부드러운 곳을 찾던 아기씨는 풀을 뜯는 황소의 털이 아주 보드랍고 포근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소 아저씨. 아저씨의 털 위에 꽃을 피워도 될까요? 여기는 그럴 만한 곳이 아니란다. 언제나 해님이 바라보는 따뜻한 곳을 한번 찾아보렴. 실망한 아기씨는 햇볕이 내리쬐는 양처 지붕을 발견해 내려앉았지만 이곳 또한 꽃을 피울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작스런 굵은 비에 흠뻑 젖어버린 채로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고 빗물과 함께 골목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민들레 아기씨는 돌바닥 틈에 끼인 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느덧 빗방울이 멈추고 지렁이 한 마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너는 민들레 홀씨구나. 민들레는 어떤 꽃보다도 강하단다. 아주 적은 흙만 있어도 꽃을 피울 수 있지. 지렁이의 말에 주위를 둘러보니 딱딱한 돌바닥 사이에 촉촉해진 흙이 가득 보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꽃을 피워내자. 아기씨는 돌 틈의 흙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있는 힘을 다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느새 머리 위로 자그마한 새싹이 돋은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이 속삭였습니다. 너는 곧 예쁜 민들레꽃을 피우겠구나. 그날 새싹이 된 아기씨는 아름다운 민들레꽃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네, 엄마 곁에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둘 떠나는 홀씨들을 보면서 또 대견하고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물론 청소년분들, 어린이분들께서도 정말 재밌게 또 들으셨겠지만 또 독립을 했다거나 또 이제 집과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네, 특히 20대 초반부터 네, 많이 그러잖아요. 네, 그런 피디님도- 분들께서 네,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용기를 낸 홀씨든 그리고 마지막에 여정을 시작한 홀씨든 또 누구나 자신만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겪었을 텐데요. 아기씨가 거미줄을 만났을 때 또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미줄에서 거미가 아기씨를 떼어내주고 따뜻하고 뽀송한 곳이면 어디서든 꽃을 피울 수 있을 걸로만 알았던 또 아기씨에게 황소는 여기는 꽃을 피우는 곳이 아니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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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피울 만한 곳이 어디인지를 또 정확히 알려주고 그리고 딱딱하고 또 차갑던 곳에 내려앉아서 또 울고 있는 아기씨에게 지렁이가 희망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테지만 주위에 이런 도와주는 사람들 네, 뭐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아니면은 알고 있지 않던 간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을 더 쉽게 더 힘을 내면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제가 좀 느낀 바가 많았던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기 씨에게 다정의 말을 건네주던 이들
어디서든 뿌리 내릴 수 있다고 격려해주는 지렁이, 곧 꽃이 될 거라고 믿어주는 바람. 우리도 이런 속삭임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거미와 황소, 지렁이와 바람같이 다정한 말을 먼저 건네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림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곰디님이 느끼는 것도 있었을 테지만 저는 엄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엄마 민들레가 너희들 속에는 엄마를 똑 닮은 예쁜 꽃들이 들어있단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늘 엄마랑 함께 하는 거야. 이 말이 민들레 엄마의 말이었어요. 아기 홀씨를 보며 내 아이들의 세상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제가 엄마 민들레처럼 예쁜 꽃으로 자리하고 있기를,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느껴주길 바랬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네. 또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엄마 민들레도 아기 씨였을 때 이 주인공과 비슷한 여정을 겪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 모두 다 똑같죠. 네.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상황에 또 놓이기도 했지만 그 상황을 또 이겨내면서 계속 자라오는 것이 이런 조그만 그 흙먼지가 있더라도 자랄 수 있는 또 민들레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네. 네, 이런저런 생각이 친절한- 많아 보이십니다. 네, 더 어른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민들레 아기씨를 보면 생각나는 유명한 그림책이 있는데요. 바로 강아지똥입니다. 아, 네. 네. 그 권정생 선생님께서 네, 쓰셨던 워낙 유명하셔서 네. 아무래도 사실 꽃 하면은 떠오르는 그림책이랄까요? 동화책 그런 것들 중에 강아지똥이 정말 갑자기 이렇게 잘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네. 네, 아무래도 또 흙의 느낌이라든지 또 민들레라는 음. 소재도 똑같고요. 네, 네. 또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다는 마무리도 그렇고 이 강아지 똥이 생각나는 그림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민들레 아기씨라는 그림책과 또 강아지 똥이라는 그림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신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꿋꿋이 피는 민들레. 저도 요즘 여기저기에서 민들레가 피어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그 모양새가 마치 어디서든 나는 민들레라고, 어딜 가든 노란 꽃을 피울 거라고, 언제까지나 민들레로 살아남을 거라고 또렷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주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민들레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그림책, 바로 민들레는 민들레입니다. 그림 오현경, 글 김장성, 출판 이야기꽃. 산뜻한 하늘색의 표지와 노란 민들레꽃, 그리고 하늘하늘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 이 표지를 보는 것만으로 상큼한 봄내음이 가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 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꽃이 활짝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이런 곳에서도 민들레는 민들레, 혼자여도 민들레, 둘이어도 민들레, 들판 가득 피어도 민들레는 민들레, 언제 어디서나 누가 뭐라 해도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네, 싹을 틔우고 또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또 씨앗을 맺게 하고 마지막으로 바람에 또 흩뜨려져 날아가기까지 이 민들레의 일생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좀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에 한 줄씩 짤막한 문구와 그림 하나가 계속 배치되어 있는 형식인데요. 마치 시를 읽는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는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나다움을 잃고 살아갈 때 나다움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문구이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여운이 정말 컸습니다. 그림책은 민들레의 한사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민들레가 어떤 모습이어도 민들레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치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이든 너는 너다 라고 속삭여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간결하고 단순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은 내가 난지 잊게 되는 순간이 꽤 있잖아요. 네, 언제 그런 걸 느끼셨나요? 그냥 뭐랄까요? 반복된 일상을 살다가 보면은 약간 멈춰 서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그렇게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이제 혼자 있게 되면은 이런저런 생각을 그렇죠. 자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럴 때 이런 그림책을 읽는다면 네네. 더욱 집중하면서도 더욱 이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나는 나야. 그리고 나는 나야. 이런 문장이 아무리 평범해 보이고 이 세상 속에서는 미약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어. 나는 민들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줄 거야. 너의 색깔을 잃지 마. 너는 너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피디님 목소리 들으니까 더 위로가 되는 말 같습니다. 작은 민들레꽃이 화려한 꽃들처럼 남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해도 세상 어느 곳이든 내려앉아 자리를 잡고 노란 꽃을 피워내며 남들이 알아주든 아니든 자신은 자신이라 당당히 말하며 생명을 이어가는 민들레가 참 멋있었습니다. 여지껏 민들레는 끈질긴 생명력을 대표하는 인내의 느낌이었지만 이 그림책의 민들레는 감내하고 견뎌내는 것을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다움을 잃지 않고 있는 그대로 꿋꿋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게 잘 나든 못 나든 그리고 혼자든 둘이든 여럿이든 민들레는 그저 민들레. 민들레의 한 사리를 통해서 흔하디 흔하고 또 세상 어디에서나 피지만 모두는 그 자체로 우리 자신임을 묵직한 여운으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책의 앞뒷면지에 그려진 다양한 얼굴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그린 듯한 각각의 민들레 모습처럼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 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민들레처럼 오직 하나뿐인 바로 자신이죠. 살다 보면 자꾸만 또 비교하고 싶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이 또 못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네. 텐데 이 책의 짧고 또 리듬감 있는 문장에 한번 마음을 맡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책 속지를 보면 이러한 그림들이 있습니다. 삐죽머리, 안경 낀 눈, 콕콕 주근깨 볼, 메롱잎. 제 각각 개성 있는 모습으로 나는 나예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 꿈, 아직 담고만 있어도 작은 싹을 튀어내는 중이어도 바람에 잠깐 휘었어도 커다란 발자국에 밟혔어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려고 애쓰는 나는 나입니다. 소중한 나를 내가 놓아버리지 않으면 나는 나대로 꽃을 피워낼 수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피워낸 나의 꽃을 보듬고 돌봐주면 언젠가 옆자리의 꽃들도 나를 어여삐 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얘기 드린 대로 민들레는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꽃이고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라서 어린 시절에 한 번쯤 민들레 꽃을 꺾고 이제 후 하고 힘껏 불어서 네, 바람에 날려본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그러한 추억이 있어서 더 특별하게 또 애정 어린 눈으로 이 그림책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친숙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들레라는 단어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면 또 다른 느낌으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재석은 김재석. 네. 민들레 대신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니 저 또한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값진 교훈 가치들은 두꺼운 철학책이 아닌 어린이들이 보는 가장 짧은 그림책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를 노래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함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꽃이 활짝 피어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인 것처럼 모든 꽃은 어디에 피어도 다 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다 같은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그림 김성희, 글 정경아, 풀빛에서 출판한 모두 다 꽃이야입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글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다. 산과 들에 핀 꽃은 꽃이라고 보러 가지만 길가에 무심코 핀 꽃을 유심히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어느 꽃보다 강인하고 생명력 있는 단단한 꽃을 말입니다. 또 비단 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와 같은 또 사람들 이야기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인데 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또 벽을 세우고 또 분류를 하고 또 서로를 차별하기도 하잖아요. 이 그림책에서는 아무데나 피어도 또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꽃의 이름은 모르더라도 그 자체를 정말 숭고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좀 감명 깊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두 다 꽃이야는 국악 동요인데요. 국악 동요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림책과 함께 동요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린이들이 이 동요를 듣고 그림책을 보며 어떤 생명이든 소중하고 따뜻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악 동요를 듣기만 하는 것보다 또 그림과 함께 보면 더 아름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이 꽃이 피어지기까지 꽃은 또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에 산에 피어도 또 들에 피어도 길가에 피어도 모두 다 꽃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어린이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동요는 어린이에게 아주 좋은 놀이이자 어린이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좋은 도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라디오 녹음을 하러 오다가도 그 동요를 듣고 왔거든요. 여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꽃을 보는 눈, 향기를 맡은 코, 바람에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 귀, 예쁘다고 만지는 손, 향기로운 꽃을 먹는 입 등 동요는 오감을 자극하는데요.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불러주는 동요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며
아이의 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태교로 또 동요를 많이 네. 듣기도 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포근한 글과 그림 그리고 동요와 함께 같이 보고 듣고 부르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은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죠. 네.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꺼내서 듣는 느낌도 있지만 요즘 또 국악과 대중가요가 많이 협업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협업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 국악과 동요의 만남은 낯설죠. 네, 좀 저희가 흔치 않다라는 음.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서 이 국악의 아름다움을 이 동요를 듣고 책을 보고 읽으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책의 마지막 장에는 악보가 나와 있습니다. 악보를 보며 음악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튜브에서 검색하면 들을 수 있는데요. 노래마다 다르게 들어간 가야금, 해금, 피리, 태평소 등 우리 악기의 소리와 리듬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신명나게, 때로는 서정적인 선율로 연주하는 국악 동요를 들으면 국악과 친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모두 다 꽃이야 듣고 왔습니다. 따스한 봄날 우리 모두 우리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피우기 그 이전에 우리 모두 씨앗이었죠. 씨앗만 보고는 어떠한 꽃을 피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모두 다 꽃이야와 함께 읽으면 좋을 그림책이 있는데요. 책 읽는 곰에서 출판한 최숙희 작가님의 너는 어떤 씨앗이니? 입니다. 특히 이 그림책은 봄날 아직은 작은 씨앗인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면 더없이 좋을 그림책입니다. 글 그림 최숙희,
출판 책 읽는 곰. 나는 어떤 꽃을 품은 씨앗일까? 너는 어떤 씨앗이니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괜찮아. 나도의 저자 최숙희님의 그림책입니다. 보잘것없는 씨앗이 저마다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이야기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아이들의 씨앗 같은 꿈을 응원하고 있죠. 꽃향기가 날 것 같은 예쁜 그림들이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맑게 정화하는 것 같습니다. 씨앗이 바람에 흩날리던 씨앗이 거친 들에 뿌리 내려 민들레로 피었네. 씨앗이 쪼글쪼글 못생긴 씨앗이 온 마을에 향기 가득 수수 꽃다리로 피었네. 씨앗이 수줍어 숨던 씨앗이 마주보며 방긋 웃는 접시꽃으로 피었네. 그래, 너도 씨앗이야. 꽃을 품은 씨앗. 너는 어떤 꽃을 피울래? 그림책의 본문에는 다양한 씨앗들이 나오고 씨앗 옆에는 어린이의 모습이, 그리고 꽃 옆에는 멋지고 예쁘게 자란 어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이 자라 꽃을 피워내는 씨앗처럼 조금씩 성장하며 자신만의 꿈을 이뤄나갈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은 최숙희 작가님이 세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꽃을 품은 씨앗이야. 모든 어린이들은 저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씨앗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비유에 담긴 소중한 진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작가님은 노래말 같은 글과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소중한 진실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어른들이 혹시 아이들에게 똑같이 매끈매끈 잘생긴 씨앗이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또는 남들보다 튀는 화려한 꽃이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되짚어 보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씨앗에서 태어났잖아요. 작고 가냘프고 쪼글쪼글하기까지 했던 생명은 점점 자라나서 각자의 꽃을 피우며 살아갑니다. 덜어는 심약하고 또 덜어는 심술궂고 덜어는 또 늦되기도 하지만 저마다 놀라울 만큼 다른 개성을 지닌 어린이들이 다양한 꽃으로 피어나서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가죠. 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은 없습니다. 작가님은 세상 모든 씨앗이 진한 아름다운 가능성을 노래하듯 속살속살 들려주다가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조금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그래, 너도 씨앗이야. 꽃을 품은 씨앗. 그리고 다시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꽃을 피울래? 이 말은 거창한 포부가 담긴 대답만을 강요하는 질문이 아니라 입술을 달싹달싹 작은 소리로 또 우물쭈물 무언가를 말하려는 아이들을 향해 귀 기울이는 질문인 걸 또
바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게 어른들이 옆에서 응원해주고 잘 보살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속에도 봄의 따스함이 가득 당기는 것 같은데요. 겨우내 움츠리고 있다가 봄이 되면 우린 많은 계획을 세우곤 하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글, 그림, 최은영, 주니어 이서원에서 출판한 소중한 봄날을 보면 이러한 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들산들 보드라운 봄바람, 향기로운 풀냄새, 그리고 따스한 햇빛. 따뜻한 봄날에 시원한 산들바람이 부는 날에 친구들과 그림을 그리던 일, 강아지와 함께 걸으며 깡충깡충 뛰어놀던 공원, 엄마랑 손잡고 꽃 구경이며 쇼핑 가는 일상,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나누는 대화와 함께 즐기던 연극과 축제. 왜 몰랐을까? 하루하루 건강하고 소중한 날들,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지.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고 많은 일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덕분에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죠. 소중한 봄날이라는 이 그림책의 타이틀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며 경험하고 느꼈던 힘들고 슬픈 삶조차 행복이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소중한 봄날은 무심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소소한 일상.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무심하게 보냈구나 라고 느꼈던 그런 소소한 일상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또 소중한가를 일깨워주는 그림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텐데요.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한국이 그런 엔데믹 코로나를 끝내는 그런 마무리하는 나라에 좀 선봉장에 설 수 있다, 이런 뉴스들도 보면서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전 국민이 다 걸려야 끝나는. 희망을 또 네. 가져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빨리 네. 끝나야죠. 언젠가 끝이 나겠죠. 네, 이 힘든 시간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날들이 다시 오면 예전과 같지 않은 생각과 행동으로 더욱 소중한 일상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스크 없이 맞는 꽃향기, 바람, 친구들과 함께하는 봄 소풍,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공유하고 일상 속의 소소한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봄 소풍 네. 그리고 또 이제 봄에 보통 이제 수학 여행을 가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가게 되다 보니까 제 동생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지금 동생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작년에 그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됐고. 대학교 네. 되면 이제 막 MT도 못 가나요? 이제 없나요? 동생과 잘 연락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맞아. 고3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이제 안 네네. 그래도 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면은 네네. 또 학업이나 이런저런 또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걸 그렇죠. 또 그러한 재미가 있어야 할 텐데. 민들레 꽃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에 네. 가서 유채꽃을 보면서 비슷한 이제 노란 어, 풍경이잖아요. 네네. 보면서 친구들과 또 더 친해지기도 하고 네, 정말 맞아요. 기억에 남고 그런 음. 경험이었는데 네, 올해도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맞아요. 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민들레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 저희가 처음 이야기 나누었던 꽃이 민들레잖아요. 네네. 여러분은 민들레의 꽃말을 알고 계시나요? 네, 민들레의 꽃말은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민들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꽃말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쁜 민들레 꽃말처럼 그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방송을 청취해주시는 분들께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또 벚꽃이 많이 피어서 네. 꽃놀이를 갈 너무 설레입니다. 때인데 혹시 음. 제가 옥천에서 네네. 작년 여름에 와가지고 봄은 겪지를 못했거든요. 처음 맞이하는 봄이시군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어느 도로를 가던 간에 이제 양옆으로 이 벚꽃이 네네. 심어져 있는데 혹시 현미쌤께서 추천하시는 꽃놀이 가기 좋은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옥천은 봄이 정말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읍에서 이렇게 장계 관광지 가는 그 길 아시나요? 네, 네, 옛날 도로로 가셔야 돼요. 새로 난 길 말고 옛날 도로로 가시면 아까 말씀하신 네. 벚꽃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데 네네. 거기를 이제 드라이브 삼아서 차를 끌고 가면은 벚꽃이 이렇게 바람에 흩날릴 때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 정도로요. 네, 시간이 되신다면 이렇게 평일날 저녁이나 낮에 아침 일찍 네. 추천해 드립니다. 반차를 쓰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희 꿈꾸는 이야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방송이 됩니다. 104.9MHz 또는 모바일 앱 옥천 FM 앱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OBN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다시 보기 시청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4월의 첫날 봄처럼 따스함이 가득한 4월이 되기를. 마지막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고 싶었던 내